2023년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 기념일이고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희생당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리고 정확히 기억해야 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제 뉴스토마토 다녀왔고, 정명석 어제 PD수첩에 방송된 내용 관련된 부분을 했습니다. 약간 좀 당황을 했어요. 노영희 변호사의 그 약간 뭐라고 하나, 돌발적인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왜 그런 종교에 어떻게 자기 딸을 그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주한테 그건 일종의 피해자를 공격하는, 가해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조금 당황했습니다. 정조은 2인자가 이제 화려하게 장신구 달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값비싼 명품으로 쳐바르고 이런 것을 동경해서 피해자 이거는 적절한 발언은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런 사진을 찍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일 수 있는데, 약간 좀 노영희 변호사가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조금 저도 좀 불안하지만 혹시 그 부분에서 기분 나쁘거나 상처내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대신 대신 사과드린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거는 그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를 제가 신뢰하고, 근데 또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죠. 또한 이게 이제 종교범죄라든가 어떤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오히려 아니면 세뇌를 당해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피해자들을 여럿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난을 해서는 물론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팩트에 대한 지적은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넘어서 갖고 구조적인 측면, 왜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 사안에 대한 다양한 해결이 가능한데, 사실 그 노영희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을 전공한 사람,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간 단순하고 그런 구조적이고 아니면 맥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이 JMS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범죄 집단의 정명석 같은 이 극악한 범죄자가 어떻게 범죄자가 됐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물론 요번에
그것이 학습돼서 그것 뭐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메커니즘을 캐내고 다시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 되도록. 왜냐? 실제로 지금 막 그 여론이 비등해갖고 정명석에 대한 혹은 재임했었던 비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그러지만은, 보통 이런 사이비종교나 종교범죄 집단은 무엇인가 큰 어떤 그 외부 요인이 접근을 하면 조용히 몸을 숙이고 자신의 조직을 마치 히드라나 말미잘처럼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 퍼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게, 정조은이가 이긴 자가 됐다고 하지만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정명석을 만들어낸 곡수리 오영재 같은 숨은 조력자, 혹은 사실은 숨은 조력자가 아니라 숨은 실세들, 정명석은 바지사장이고, 그들이 이제 정조은을 제2의 바지사장으로 해서 잘라내는 거죠.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나눠서 숨긴 다음에 조용히 침잠해 있다가 다른 이름으로 그때는 또 다른 어떤 누구를 내세워서 또 다른 형태의 이런 종교범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정명석만의 성착취, 성적인 어떤 아주 극악한 착취 행위만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보는 바에선 그렇게 일종의 초벌로 이 젊고 이 성적으로 착취 대상이 될 만한 여성들을 정명석이 아닌, 정명석은 겉으로는 실제로 그들 중에 일부를 다른 실세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착취하고 희생시키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그러면 지금 뭐 정명석이가 이제 그 스타라든가 뭐 이런 여성들이 1000명이라고 하는데, 탈퇴한 사람도 많지만은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이런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교환하고 써먹고 그걸 통해 돈을 만들어내서 성적으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주고받고 상납해서 무엇인가 큰 기득권, 이권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말하자면 강남의 템프로 술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뭐 현지처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약도 이용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지들의 숨어있는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는, 그놈들이 검사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교육공무원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명석과 정조은의 이라고는 이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발 두 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사는 정명석과 정조은 이상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그게 뭘까? 어떤 검사? 어떤 경찰? 말하자면 지금 뭐 금산에 있는, 을명동에 있는 그 경찰서,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얘들이 대부분 혹시 정명석과 정조은을 마치 수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증거를 누르고 새로운, 그러니까 숨어있는 놈들을 빼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제가 초기부터 이 정명석,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정명석이 왜 저지랄을 할까? 그리고 저지랄을 저렇게 받아들이는 건 과거에 우리의 어떤 많은 종교 범죄자들의 패턴을 따라가는 건 맞는데, 쟤는 왜 이렇게 건재하지? 그러면 분명히 뒤를 받쳐주는 놈들이 있고, 그 뒤를 받쳐주는 놈들은 당연히 힘 있는 자들이고, 정치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정치인처럼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숨은 실력자들이 있다. 그게 검사건 판사건 혹은 고위 관료건 아니면 어떤 사학재단에, 아니면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이 언론계, 언론 사주들, 언론의 실제로 사주가 문제가 아니라요,
언론의 사주 말고 상당량의 주식, 은닉된 차명 주식을 가지고 있는 놈들. 이거 사학재단, 무슨 사립대학교라든지 이런 사학재단, 아니 무슨 학원, 무슨 고등학교, 거기에 그런 지분 구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지분 구조에 숨어 있는 놈들이 결국은 실세들인 거고, 그거 말고도 상당히 이와 비슷한 형태의 말하는 어떤 좀 호텔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런 부동산의 사모펀드 같은 데에 숨겨진 그런 놈들이 사실은 실세들이고 숨어있는 악마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정명석을 수사할 때 핵심은 정명석과 정조은이 일종의 처벌로 강간한 피해자들의 일부를 그 실세들한테 갖다 바쳤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독수리 오용재와 그 뒤에 정조은 사이에 아니면 그 속에 그 이권들이 그래서 그 이권의 구조라든가 계좌라든가 아니면 이 흐름을 쫙 파헤쳐서 낱낱이 밝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깊이 파헤쳐야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이것이 이 JMS. 사실 이 JMS 문제가 아니죠. 이거 말고도 아가동산도 그렇고 사실 많은 이전에 통일교의 문제도 있었고 무슨 대부분의 종교범죄나 이런 것들은 종교범죄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걸 다 쪼개갖고 다단계 사기로 가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떤 불법적인 아니 합법적인 기업의 어떤 지분으로 갔다가 다시 또 퍼지고 이렇게 붙어졌다 하는, 사실 이놈들은 인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에요. 네트워크를.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MBC 시선 집중에 담당 PD, 나는 신이다. 어제 그 PD 수첩을 만들었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후속 취재했는데, 다음 제2의 다음 나올 내용은 정치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즉 숨겨진 권력자와 관련된 걸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트워크, 말하자면 이 이권 구조와 피해자들이 어디에 누구한테 이 피해를 당했을까? 그러면 그 수혜를 받은 놈들이 있고, 그럼 숨어있는 실세들의 꼬리를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좌, 돈의 흐름, 이런 것들도. 차명지선의 흐름. 수십 년 동안 연결된, 사실은 정명석은 70년, 80년에 나타났던 그 이전에 벌어졌던 그 꼬리의 연결상일 수 있습니다. 꼬리의 연결상. 그게 조금 다른 것은 이 정명석은 그것을 젊은 여성을 직접적으로 성적으로 상납하고 착취했다는 것이 다르지만은 다른 건 안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범죄들도 똑같습니다. 이건 대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다른 데는 대놓고 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주요하게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소위 말 엔터테인먼트 산업들. 예전에는 일본으로 3만 명씩 젊은 여성들을 송출했던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놓고 무슨 아이돌이나 가수 시켜준다고 하고 사실은 술집으로 아니면 유흥업소로 빼돌렸 그런 거기 엔터테인먼트의 검은 자금들, 그게 JMS라든가 이런 종교 범죄자들이 거기에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정명석이나 정조은이 몇 잡고 끝날 겁니다. 그리고 양승남이라고 하는 변호사, 걔네들 몇 잡아봐야 뭐하겠습니까? 물론 걔네들 잡는 것도 중요한, 걔네들을 못 잡으면은 쟤들이 건재하면은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얘들도 잡으면서 얘들은 당연히 잡고 그 안에 잡고. 그거 보십시오. 뻔뻔하게 젊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상납한 놈들이 뻔뻔해. 증거 있냐? 이게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어떤 조직적 범죄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기획력이 좋은, 머리 좋은 애들이 어디든 존재합니다. 신천지도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전남 쪽에 학생운동권 놈들이 들어와서 그 신천지 조직 구조를 만들어줬다. JMS는 안 그럴까요? JMS는 초기에는 신천 독수리 영지의 그 똑똑한 놈들이 그걸 만들어줬다. 즉, 그 구조를 만들어갖고 기득권에 편입한 놈들이 있고, 또 한 면은 되게 허술해요. 이게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 심리적 지배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탄탄한 조직 구조와 허술한 시스템 운영 구조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존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런 종류의 조직 범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황당하죠. 어쨌든 크라임 애프터가 중요하다. 크라임 애프터. 아까 학생운동권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사실 뭐 요번에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뭐 생각해 보시면 사실 편집장의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뭐 차떼기 돈 정당할 때 해체하라 막 그 정도까지. 근데 뭐 사회운동을 한다나 예전에 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민주당에서의 돈봉투 사건이 지니까 아이고 검찰에 무슨 뭐 이 기획 수사다, 아니면 이거 뭐 정성호 같은 애들은 뭐 이게 이거 뭐 그것도 직사값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특수부 검사 애들, 지금 정권 핵심 있는 애들이 눈에 가시거리인, 그리고 이재명의 악마화에서 성공을 거뒀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악마화에 계속 시도를 하겠죠. 그거는 기본 디폴트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어떤 사람은 등신같이 돈봉투 이거 하는 걸 남들도 다 하는데 이 명백히 전화로 뭐 해갖고 그 돈 남기는 게 등신이지 뭐 그러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뭐 말하자면 586 운동권, 386, 586 운동권이어서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도덕적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얘기를, 우리는 도덕적인,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굉장히 기존에 정치꾼들이 하는 방식, 정치인들, 노회한 삼김시대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당연히 기름값, 뭐 판공비, 아니면 뭐 식사값, 당연히 이 정도는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면 당선한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의 개혁적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거고, 당연히 검찰의 기본적인 어떤 악마화라든가, 아니면 사실 뭐 이런 뭐 정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건 뭐 누군 모릅니까? 근데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니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잘못된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고, 나는 몰랐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정근이가 뭐 지가 뭐 이랬다 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민주당이라든가 민주당 근처에 있는 소위 진보파라고 하는 애들이 심각히 잘못 생각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야. 뭐 국민의힘은 안 그래? 뭐 쟤네들 다 뭐 우리보다 더 심한데 뭐 우리 정도야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아니하다. 국민들의 이 마음을 못 읽는 거다. 실제 정치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은
그 일이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 정치자금이 쓰인 거다, 이건 정치자금 문제고, 근데 법은 어겼다, 책임지겠다, 책임 있는 사람이 사퇴, 아니면 뭐 창당 수준, 재창당, 해체 수준에 이렇게 좀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것이 민주당은 이미 그래서 글렀다는 거고, 안타깝죠. 뭐 제가 이런 소리 해갖고 또 저한테 또 뭐 국민의힘 지지자야 막 욕도 하고 하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제가 팩트 아닌 걸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이건 사실 범죄입니다. 예? 부정한 돈으로 그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거로 당연히 잘못된 거고, 그런 말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금 중요한 다른, 지금 뭐 전세 사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언론들이나 이런 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죽어야지 결국 움직이냐? 참 너무 비극 아닙니까? 자살을 3명이나 하니까 이제 겨우 대통령이란 작자도 뭐 지가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경매 절차 중단, 어떻게 중단을 시킵니까? 사법 시스템인데 지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물론 말이 그렇다, 정치적 언어라고 그래. 왜냐 채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투자하는 어떤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데라고 하면 그게 채권자일 경우는 경제정찰을 약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법. 근데 이제 그건 법적 용어. 그러니까 정치적 용어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걸 그렇게 이해한다 쳐도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되도 않는 무슨 전세 사기 대책만 떠들떠댔으면서 이제 사람 죽어나가니까 마치 지가 뭐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정당, 정의당 어떻습니까? 손 놓고 있다가 우리는 정권 안 잡았으니까 사람 죽어나가니까 그제서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물론 거기에 뭐 인천의 어떤 민주당 쪽 정치인이 관련된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민주당인지 국힘인지 아니면 뭐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사든 경찰이든 실력자든 분명히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이미 그 전세 이 물건이 문제가 됐고 이게 이 다주택 아주 상당한 양의 다주택 임대인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이미 노출이 됐는데도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무슨 뭐 또 다른 어디서 막 동탄 어디서 막 250세대 터지고, 이거 지금 시작입니다. 터지기 시작하면 뭐 한도 없어요. 이걸 누가? 이런 것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몇 번 말씀드린 전세 사기를 방치하고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비호했던 검사, 당시 경찰, 그 사건에 관련된 애들 싹 잡아들여서 싹 다 옷 뺏기고 처벌해야 됩니다. 물어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리고 엄정하고 엄격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면요, 본인이 정의라고 하면, 범죄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사람이라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됩니까? 자, 어쨌든 너무나 안타깝고, 제발 극단 선택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어야지, 범죄자가 죽어야지 왜 피해자가 죽습니까? 꿋꿋이 버티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그리고 반드시 죄 지은 놈들, 그리고 거기에 책임 있는 놈들은 반드시 근본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